김 소장님께서 기존 안전보건관리 방식의 역할과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시대 상황에 맞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리 방식의 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역설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이 포럼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시청자분께서도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안전보건 서비스를 56만 개에서 연 200만 개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현재 일방적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지도 감독하는 방식에서 사업장에서 작업 중에 요구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력 한계를 감안한다 그러면 민간 전문가의 활용이나 디지털 첨단 기술의 활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제안들이 예전에도 있어 왔고 또 그에 대한 반론이나 문제 제기도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제기되는 문제가 안전보건 시장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전관리의 품질이 좋으면 오히려 수요가 떨어진다, 적어진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안전검사를 깐깐하게 하면 좋아하는 사업주가 없습니다. 이게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안전보건의 양을 확대하면서도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안전보건 서비스 품질은 과거에 발전된 것과 차별은 없습니다만은 같이 이제 그 개선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서비스 전달 방법이라든지 방식을 디지털 시대에 또 비대면 시대에 맞게 변화를 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그 확장이 될 것이다. 그럼 당연히 안전보건 시장이 확장이 되면 민간 기관의 참여도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공공 부분에서는 이 질 높은 표준화된 콘텐츠를 개발해서 데이터해서 오픈소스로 공급해 주게 되면 당연히 시장의 안전보건 서비스 품질은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또 하나가 안전보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그 대상이 주로 현재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회사가 될 터인데 여기에도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첨단 기술을 활용할 인프라가 오히려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상당히 그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을 해야만 하는 그 과제일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우리도 한 10몇 년 전에 우리가 소위 이제 50인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위 그 시설 개선한다 해서 안전시설에 필요한 클린 지원이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업을 10몇 년 동안 해와서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 소위 이제 디지털 사각지대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트워크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장비를 무상으로 보급을 해주면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큰 중간 매체의 인프라는 이제 인터넷망이 잘 깔아져 있는데 개별 사업장이나 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위 그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무상으로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러니까 사업주가 요청하는 때에 그때 어떤 안전보건 서비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직접적인 효과가 날 것이다.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의 지도 감독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굳이 문제를 우리가 따져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수준의 어떤 경영주들의 안전의식 하에서 과연 어떤 사업주가 작업하는데 지도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업주가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수요 창출이 먼저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예, 뭐 그런 면도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안전을 이제 중요시되는 사회로 이미 이제 우리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인지가 돼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강력한 다양한 유인책을 이제 강구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안전을 이제 비용으로 생각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라든지 인력 투입을 손실로 보는 것이 가장 그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 분위기는 이제 그걸 좀 벗어났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사회로 하려면은 유인책을 많이 강구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든다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에 맞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횟수라든지 또 그걸로 인해서 산재 감소 효과를 봤던 결과치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해가지고 점수화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산재 보험료율을 경감을 시켜준다든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든지 또 연말에 노동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성과급을 지불하면은 그것도 손비 처리해준다든지 하게 되면 노사가 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죠. 환자 같은 경우는 만일에 지금 논란이 좀 있겠습니다만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환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주는 노동자를 위해서 그런 것이 많은 데가 지금 있냐 없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유인책을 하게 되면은 또 홍보가 잘 되고 그러면 좀 따라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안전 관리를 잘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 예. 뭐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에 사고를 낸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강한 제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거든요. 예. 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도 뭐 규정상으로는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규정인데 그렇지만 현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고작해야 몇백만 원의 벌금에 그치는 아주 그런 그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게 항상 그 문제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제가 미국 안전보건청의 자료를 보니까 한 사업장에 그러니까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감독관이 93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제재를 엄청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영주가 안전관리를 과연 소홀히 그러니까 경영을 위해서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재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연장선에서 요즘 그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게 정말 충격적인 어떤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발표 내용하고는 좀 뭐 벗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의견을 혹시 가지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중대재해기업 뭐 처벌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해서 이제 제정 움직임이 있는데요. 뭐 경제적 제재로 하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상당히 기업을 이렇게 통해서 예방 활동할 수 좋은 장치라고도 일면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전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동안 산재 사고가 있어 시민사회에서 이슈화되게 되면 항시하는 것이 이 벌칙을 상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징역형 같은 것을 상향하는 것보다는 아까 그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것 선진국식으로 해서 기업이 더 이상 그 활동 예방 활동 하지 않을 경우는 절대 기업 활동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될 만큼의 이 경제적 제재를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런 방식으로 개선하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징역형은 계속 이렇게 옛날에 1년, 3년, 7년 이렇게 매 때마다 바꿔졌는데 결국은 뭐 아까도 이제 단순한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 집행률이 보면은 거의 이 법원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는 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징역형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는 조장행정, 뭔가 응원해주고 조장행정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걸 둘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하게 된다면 상당히 노사로부터 호응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노사민정이 전국 또는 광역 단위로 어떤 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떤 그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합의, 협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걸 또 지키도록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는 그런 제안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도 또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안전은 사실은 노사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대립적인 구조가 아니라 서로 이익이 공유되는 이런 유일한 분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위원회가, 그러니까 기업별이 아니고, 기업별도 물론 그런 어떤 뭐 좀 단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광역이나 전국 단위로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그러면 혹여 이 어떤 산업안전을, 안전보건을, 그러니까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제기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산업재해가 개별 단위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고 세월호 이후는 이 산업재해 문제가 사회 문제라든지 어떤 지역 주민까지, 이 시민사회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까지 포괄하는 그런 소통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걸 제안을 했고, 결국은 지역 단위에서 이런 안전 문화가 확장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 기초가 돼서 안전에 관한 예방에 대한 뿌리가 안착되는 소위 이제 풀뿌리 문화 민주주의를 할까요? 뭐 예를 든다면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안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발전시키고 토론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앞으로 상당히 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필요한 그렇죠. 이런 예. 사항이라고 보면 예. 되겠군요. 예,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이렇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안전보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하나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이런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환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별로 없다고 저는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그 장점들을 차용을 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원격 진료라든지 방문하지 않고 정수기 수리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진짜 이제 장비를 부속을 바꿀 때만 전문가가 와서 바꿔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온 디맨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관한 것도 디지털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컨설팅을 한다면 아까 많은 확장성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뭐 이 밖에도 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는데 뭐 간단히 제가 예. 그냥 의견들을 한번 이렇게 잠깐 그냥 짚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몇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ICT 빅데이터 화학물질 감지센터, 아주 센서 기술, 이런 첨단 기술을 잘 활용하기 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어떤 조장되는, 장려되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하는, 예. 그게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실효성 있는 산재병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당연한 뭐 어떤 굉장히 원론적으로 정말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겠죠. 예. 보면서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충원도 있었고요. 또 사업주와 관리 감독자에서부터 직업훈련생까지 폭넓은 안전관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안전보건 교육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현재와 같은 탑다운 방식의 지도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떤 민간기관이나 AI를 활용해서 사업장 선정 등의 어떤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하게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뭐 언급할 내용이 특별히 있으십니까? 그 관련해서? 특별히 또 오늘 발제된 내용을 가지고 더 많은 그 발전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의 산재 예방이 확고히 돼서 선진국 수준의 안전보건 활동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예. 그럼 요 관련해서는 오늘 다 논하지 못한 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별도의 토론 자리를 마련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면은 더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코로나가 가져온 세상의 변화, 특히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첨단 기술을 잘 활용하면 지금의 전공 교육 기술 서비스 등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그 수혜 대상도 대폭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패러다임 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짚어보고 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시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기된 그런 의견 제안들은 사실 완성품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갈고 닦아서 어떤 그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이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와 통찰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포럼을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번 포럼을 이끌어 주신 이영순 대표님, 공동 개최응해 주신 이기현 대표님, 그리고 발표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김병진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0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